유저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 봐야죠. 유일 로보틱스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데일리 시황과 움직임들 살펴드릴 거고요. 오늘은 사실 차트 중심으로 끌고 갈 거예요. 네, 차트 중심으로 끌고 갈 거고 지난번 방송은 사실 제가 기업 분석 중심으로 IR 내용들과 재무제표, 그쵸? 현금 움직임, 기업에서 어떤 회복세,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고 3분기와 4분기 하반기 내용을 두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차트적인 분석은 오늘 흐름에만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도움되는 내용들만 이제 살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시작해 볼게요. 오늘 약보합 움직임으로 종가 마무리하는 마감 짓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죠? 오늘 오전에는 3%의 반등 움직임 나와주면서 다시 지지력과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73,000원과 7만원 중심의 하단의 지지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해둔 이 가격 구간을 다져주어야만 비로소 8만원, 78,000원과 8만원을 돌파하러 가는 움직임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윗꼬리가 긴 도지형의 캔들 움직임이 나와 주었어요. 자, 이 도지 캔들을 두고도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윗꼬리가 긴 캔들은 시초가 기준 올랐다가 결국에 종가 구간에서 밀리고 매물 출회되면서 윗꼬리가 길어지면서 이제 마무리된 움직임이거든요. 그런데 뭐 큰 변동성은 아니에요, 사실상. 큰 변동성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73,000원과 7만원의 가격 구간을 장악해준다. 이 기준을 뒀을 때 지금 현재 움직임이 어때요? 장악해주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었을 때 어디까지 밀려날 수 있냐?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을 때 제가 6만원의 가격 구간, 한 차례 강한 수급력을 나타냈었던 이 6만원의 가격 구간 중심으로 추가 지지까지 살펴드렸었던 부분이었었죠. 자, 6만원 중심으로 이전에 장악형 캔들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한 차례 돌파 시도, 그리고 또 한 번의 저점을 확인해주면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었었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은 이전에 상반기 때 2월 달이죠. 2025년 2월 18일 날 장대 양봉, 이때 30% 상한가 기준을 나타냈었던 부분이었어요. 이때 이제 시초가 갭상승했잖아요. 네, 갭상승한 움직임 속에서 또 한 번의 새로운 지지 영역이 생겨난 거죠. 그 기준이 2월 18일 날 시초가 기준 움직임 속에서 54,000원 기준으로 지지력을, 그쵸, 저점을 체크하면서 파동 한 차례 시세 분출이 터져준 이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또 한 번의 지지력을 행사하는 움직임. 자, 여기에서는 6만원 중심으로 강한 지지력이 나타났어요. 자, 6만원 중심은 사실상 이전의 물량들, 이전에 빠지고 다시 장악해주면서 올라오면서 이전에 한 차례 물량을 확보하려는 지지력 움직임. 그러니까 지금 현재 54,000원에서 6만원 구간에서는요, 한 차례 새로운 지지 가격 구간이 완성이 된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을 상반기에 한 차례 이제 만들어내면서 바닥 구간 저점 체크하면서 시세 분출 터져주면서 눌렸잖아요. 이 눌렸었던 가격 구간 안에서 또 한 번의 강한 수급력 움직임, 그쵸? 밑꼬리와 장악하는 캔들 움직임이 나와준 케이스였고, 그러면서 시세 분출 터져주었어요. 그러고 박스권 움직임으로 수렴 움직임 단기간을 다져가면서 다시 N자 반등처럼 이렇게 튀어주는 모습을 보였었단 말이에요. 1차 한 차례의 상승 파동 움직임 바닥 구간에서 돌파 시도 나온 이후에 눌림목 형성 이후에 한 차례 강한 상승 파동을 만들어냈고 또 한 번의 3차 파동 움직임까지 파동을 이끌어낸 모습인 건데, 자, 이 파동 움직임에서도 고점, 제일 고점이죠. 10만 1,900원을 형성시킨 기준으로 제가 선을 그어 볼게요. 자,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움직임이 어떠한가요? 자, 지금 이 각도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들 이렇게 체크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 차례 체크해 드리기도 했었는데 추세에서도 각도 움직임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 움직임을 놓고 봤었을 때 바닥 구간에서 강한 시세 분출이 이제 갭으로 띄워주는 부분이었거든요. 2025년 1월 달에 갭으로 띄워지면서 시세 분출이 강하게 터져줬고 눌리고 다시 한번 돌파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눌리고 다시 한번 상승, 강한 상승을 나타냈었던 이제 부분 속에서 이전에 매물대가 강했었던 가격 구간 중심으로 장악해주면서 갭으로 띄워주는 이제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이 가격 구간 안에서는 강한 수급력을 나타내면서 끌어올린 케이스인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계속해서 버티는 움직임이 나와주죠. 그러면서 이전에 이 윗꼬리가 달리고 어설프게 눌렸었던 이 차익 실현 움직임, 매물출의 움직임을 먹어주는 이 망치형의 위에 몸통이 길게 아예 장악형 캔들 움직임이 나와줍니다. 자, 나와주고 또 갭으로 상한가까지 상한가까지 제대로 한 번에 먹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줘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 양봉이 시세 분출이요. 이렇게 강한 흐름이 연속 세 번째 터져주는 부분에서는 차익 실현의 욕구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하면서 특히나 이제 신고가를 찍은 가격 구간에서 세 번째 양봉 움직임으로 연속 터져주는 부분에서는 매물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유일 로보틱스 82,000원에 고점을 형성하면서 윗꼬리와 함께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이제 크게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지지력을 나타내죠. 근데 이 지지력이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이전에 상한가를 나타냈었던 제대로 장악해주는 이 장악형 캔들 움직임 중심으로 지지력을 이 시초가 갭으로 띄워준 이 시초가 기준 이제 장악해주었던 가격 구간 중심으로 다시 한 번의 지지력이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랬을 때 한 차례 더 상승 움직임이 나와준 부분인 건데 그러면서 한 차례 눌림목 완성 이후에 눈치를 보는 움직임이 나와주죠. 돌파할까 말까. 여기에서 장악한 캔들 움직임이 나와줬지만 여기에서 한 차례 더 도지 캔들 이후에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움직임들 나와줘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밀리는 윗꼬리 움직임과 흐름들이 반복되면서 또 한 번의 이 6만원 중심과 결국에 이 54,000원 중심과 이 6만원으로 지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움직임이 나와줍니다. 밑꼬리로 끌어올려주고 다음날 양봉, 밑꼬리로 끌어올려주고 다음날 양봉 움직임 나와주면서 도지 캔들 한번 쉬어가고 한 차례 갭으로 띄워주면서 이전의 고점을 먹으려는 수급력 움직임이 나와주죠. 자, 여기에서 움직임을 봤었을 때 10만 1,900원 신고가까지 찍어주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바닥 구간에서 한 차례 시세 분출이 터져주었고 3만원 중심으로 눌림목 완성이 되면서 또 한 번 이제 끌어주고 다시 파동이 시작이 됩니다. 자, 시작이 되면서 3차 움직임까지 시세 분출이 한 단계 더 터져준 모습인 건데요. 보통 여러분들 1, 2, 3 차의 어떤 상승 파동, 시세 분출이 터져주면서 그러니까 눌림목을 형성하면서 시세 분출이 구간별로 터져준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3차 파동 움직임까지는 먹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모멘텀이 강하면 이 파동 움직임에서는 눌림목이 형성되면서 이 파동은 1, 2, 3차까지는 먹어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자, 3차 파동에서도 강한 급등 움직임 이렇게 시세 분출이 터져주면요. 보통 3차에서 매물들이 많이 출회됩니다.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죠. 자,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을 형성하고 바닥을 다져주는 움직임 속에서도 차트를 조금 이제 넓혀볼게요. 자, 움직임 속에서도 어때요? 여러분들 또 한 번의 기술적 반등 움직임이 나와주는 모습인 거죠. 사실상 이 부분은 보통은 여러분들 고점 대비 초록색으로 하니까 이제 양봉이 굉장히 파랗게 보이네요. 노란색으로 그냥 할게요. 어차피 설명으로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보통은 여러분들 이제 고점 대비 30% 이상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라는
가격 구간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0% 많이 빠졌네. 과매도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너무 매물이 많이 나왔네 하는 싶은 가격 구간 마이너스 30% 정도 가격 구간에서 다시 한 번의 수급력이 모아지면서 기술적 반등 움직임이 나와주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장악형 캔들 이후에 밑꼬리는 다지는 건 좋은데요. 이 다음에는요. 양봉 움직임으로 지지력이 나와줘야 돼요. 여기 가격 구간을 제대로 버텨줘야 되는데 결국에 또 한 번 눌리는 움직임이 나와주죠.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매물대가 강하게 형성이 되었잖아요. 이때도 이 윗꼬리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강하게 나타났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8만 원이라는 가격 구간 중심으로는요. 사실상 이 저항이 인식 자체가 굉장히 강한 구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눌리고 하는 조정폭 움직임이 나와주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렇게 움직임을 나타냈다. 자, 저점을 점차적으로 이 높여가는 구도 안에서 여기에서 장악형 캔들 움직임이나 밑꼬리 움직임이나 어떤 지지력을 더 확보하려는 시도 캔들 움직임이 나왔으면 이전에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아니면 쌍봉 움직임을 만들면서 맞고 떨어지더라도 한 차례 시세 분출이 또 한 번 터져줄 수 있는 가능성 어떤 소지를 만들어내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 8만 원의 저항을 깨지 못하고 오히려 이 8만 원 가격 구간의 저항 움직임 심리적인 저항을 더 높이 심리적인 저항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때요? 자, 지지력 이때도 73,000원, 7만 원 가격 중심으로 지지력, 수급력이 다시 한번 모아졌지만 다시 한번 돌파하러 가는 움직임 속에서 윗꼬리가 길게 나타나고 결국에 매물을 맞는 추가적으로 하락 조정이 이어지죠. 자, 이렇게 장악해주지 못했을 때 결국에 이전에 지지를 강하게 나타났었던 가격 구간 중심으로 또 한 번의 지지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가격 구간이 이 6만 원 중심으로 최근 떨어진 부분이었고 이전에는 54,000원 이 갭으로 상한가 나와주면서 시세 분출이 터져주면서 제대로 장악형 캔들이 완성되었던 이 시초가 기준으로 이 지지선을 만들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6만 원 중심으로 추가 지지까지 이전 방송을 통해서도 설명드렸었던 부분인 건데 지금 7만 3천 원과 이 7만 원의 가격 구간을 장악해주지 못하면서 윗꼬리 움직임으로 계속해서 눌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가 대비 한때 크게 올랐다가 다시 종가 기준으로 밀리는 움직임인 거예요.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는데 이렇게 봤었을 때는 한 차례 매수세 움직임으로 수급력, 어떤 지지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들이 나왔지만 결국 저항에 부딪히면서 확보하지 못했고 장악해주지 못하는 캔들 움직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6만 원 구간까지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소지도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최근 저점은요. 한 차례, 두 차례 쌍바닥 움직임 만들면서 다시 7만 3천 원과 7만 원을 장악하고 8만 원을 돌파하러 가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다. 최근 들어서 물량 움직임, 출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러분들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단기 바닥을 확실히 다져주고 다시 전고점 돌파 움직임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최근 창구에서 움직임들도 오히려 이 조정 구간에서 매도세로 다 던지면서 조정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슬슬 순매수 전환 움직임이 점점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적인 변화 움직임을 두고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일론 머스크도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량 확대를 두고 2030년 연 10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휴머노이드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젠슨항도 엔비디아 기업도 휴머노이드 시장을 두고 굉장히 몰두하고 집중해 나가고 있죠. 본격화를 두고 이제 어떤 로봇 시장을 알리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피지컬 AI 분야를 두고도 지금 로봇 시장, 이 휴머노이드 시장을 두고 대기업의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자, 오늘 나온 내용에서도 화살 쏘고 엿기 드는 로봇 국가대표급 휴머노이드를 만나다 라는 내용과 함께 로봇주들이 최근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SK온도 자 이에 질세라 유일 로보틱스의 어떤 시너지 확장 기대를 두고 이제 지분율을 조금 더 이제 계속 높여가는 그런 콜옵션 행사하는 어떤 움직임들도 나타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확장 구조를 두고 사실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례를 안 떠올려야 안 떠올릴 수 없는 그런 부분 요인들이 최근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휴머노이드 시장에서도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로보틱스도 협동용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 움직임을 두고 빠질 수 없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SK온의 어떤 대기업 투자 지분율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례를 밟아 나가는 그런 움직임들 속에서 기대감이 현재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일 로보틱스의 어떤 주목할 만한 이제 포인트가 SK그룹이 유일하게 투자한 기업이고 사실상 대기업 안에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게 투자를 이제 진행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독보적인 수혜가 가능한 부분에서 자동화 시스템도 그렇고 그렇죠.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SK온의 2차 전지 생산 공정, 거기에 이제 자동화 관련해서 유일 로보틱스의 수혜 내용들도 체크해 드렸었던 부분이었었고요. 플러스 지금 이제 캐파 확장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청라 시대를 열겠다. 관련 내용들과 함께 예상 시기와 올해 하반기 부분부터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협동 로봇과 움직임을 두고 이제 봤었을 때 이제 레인 로보틱스를 뒤를 잇는 로봇주들 안에서도 두산 로보틱스도 굉장히 저 유심 있게 보고 있고요. 이어서 유일 로보틱스 관련해서도 유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로봇주들 제가 섹터 움직임 아예 방송을 통해서 다 살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방송은 로봇 섹터에 대해서 이제 관련주들 설명을 드리는 방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관련해서 계속해서 유일 로보틱스와 로봇주들 시황과 움직임 지금 현재 현황을 체크해 드리면서 이 SK그룹이 최근에 어떤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지 결국에 유일 로보틱스 이 지배력을 두고요. 계속해서 체크해 나갈 겁니다.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 지금 추세적인 움직임이 어때요? 추세 이탈했나요? 이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추세 이탈하지 않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지지력, 주가 탄력을 위해서 이 가격의 지지가 중요하다. 라는 그 가격 구간 안에서 장악력이 아쉬울 뿐이지 아직 우상향 추세에서 추세 이탈을 한 부분은 아닙니다. 73,000원에서 7만원의 가격 구간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가격 구간이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장악해줬을 때 우리가 78,000원과 8만원을 장악하러 가는 돌파하려는 움직임 이 73,000원에서 이 7만원의 지지를 체크해드렸는데 만약에 이 7만원의 이탈이 나타났다 했었을 때는 6만 원 구간까지 밀릴 수 있는 가격 소지를 두고 최근 움직임을 두고 두 차례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돌파하러 가는 움직임을 통해서 집중하러 가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흑전했잖아요. 흑전 내용들과 실적 부분까지 유일하게 흑전한 기업이다.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살펴드렸었던 부분인데 두산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로보티즈 등등 어떤 평균의 주가 순이익과 기업 가치를 두고 봤었을 때 굉장히 저는 아직 저평가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전 방송과 오늘 방송 같이 참고하셔서 투자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짜서 전고점 돌파 움직임 신고가 추세로 가는 방향성을 두고 우리 한번 노려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SK 시너지를 확대하러 가려고 최태원의 행보도 심상치 않다라고 해서 지난번 기사들 다 올려드리고 다 체크해드렸던 부분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2차 전지 공정 내에서 이 자동화 시스템과 이 장비 투입을 두고도 최근에 이제 막바지 테스트 작업이 한창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이제 물량을 확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도 체크해드렸고 이 청라 신사옥에 대해서도 이 상공장과 이 8,000평 규모의 움직임들이 이제 나와주면서 휴머노이드 시대를 앞장서가는 그런
올해 하반기 내용들과 실적 반영 내용들이 같이 나와준 부분인데 결국에 SK온이 지분을 계속해서 이제 확대해가면서 기업 가치적으로도 이 휴머노이드 밸류 체인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라고 저는 이제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전에 2023년 기준 1월 달 기준으로 보시면요. 지금 현재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적인 움직임이거든요. 이때였죠. 1월 달 기준으로. 주가가 투자 전에 2023년 1월 달 기준 추가 매수 이제 3월 달 이제 고점 구간까지 이 가격 구간까지 3만 원 초반대에 주가가 머물렀었던 가격이 거의 10만 원에 근접하면서 300배가 넘는 움직임을 파동을 나타난 부분이었거든요. 기업 가치가 이제 대폭 상향되면서 그쵸? 큰 신고가 추세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낸 이제 케이스인데 이 주가가 레벨업 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치 또한 삼성전자로 인해서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과정을 놓고 봤었을 때 유일 로보틱스도 지금 현재 SK의 움직임을 봤었을 때 지분을 추가하면서 그런 행보를 이어가는 케이스가 조금 사례들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유일 로보틱스를 두고 한 말씀 더 드려보면요. SK온이 이 두총 소집 안건 관련해서 이 유일 로보틱스 어떤 로봇 움직임과 앞으로 이 AI 산업 시대를 빌미로 안건을 좀 공시한 내용도 있었는데 자 거기에서 일단은 SK온 같은 경우는 지금 타 법인 출자 현황을 살펴보잖아요. 총 30개는 조금 안 될 거예요. 29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29개의 자회사주 계열사주 이 지분율이 50% 미만인 케이스가 지금 4개 정도로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4개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점을 봤었을 때 앞으로 이 유일 로보틱스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확보해 나갈 움직임들이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슈들 나오는 대로 우리 여러분들 계속 찾아뵐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타 로봇주들 움직임에 비해서 저는 유일 로보틱스 지금 현재 저평가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6만 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7만 원 지지력 움직임 추가 지지까지 6만 원까지 차례대로 살펴드렸던 부분을 두고 우리 여러분들 저점 꼭 비중 확보하시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제 관점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방송을 통해서 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